안녕하세요. 밀리터리 이슈를 전달하는 밀리슈입니다. 지난번 포방부 시리즈에서는 대한민국 자주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K55에 대해 이야기했었습니다. 1980년대까지 견인곡사포 KH178, KH179와 자주포인 K55까지 국산화와 국내 생산을 통해 기술력과 운용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포병 전력은 북한에 비해 열세였고 국방부에서는 부족한 자주포 숫자 확보와 K55보다 나은 성능의 자주포를 도입하고자 차세대 자주포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새로운 개념의 무기체계를 개발하기에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과정을 줄이고자 미국에서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할 때 사용하는 체계공학을 이번 K9 자주포 개발에 도입하였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체계공학 개발 프로세스의 첫 단계는 개념 연구 단계로 K9 자주포의 컨셉과 개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후 앞선 개념들의 기술 타당성을 검토하는 탐색 개발을 거쳐 기술 실현 가능을 판단하고 군에서 요구하는 작전 요구 성능 ROC를 만족하는지를 점검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완성 체계를 만들고 앞선 체계를 실현할 때 필수적인 기술을 먼저 기초적인 연구나 신기술을 개발하는 선행 개발 단계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에서 K9 자주포를 실제로 사용 가능한 무기 체계로 개발하는 실용 개발 단계를 끝으로 총 4단계를 거쳐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체계공학을 통한 개발 과정에서 단계별로 어떤 것을 점검하고 진행해야 되는지를 통해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육군에서 요구한 주요 작전 요구 성능 ROC를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 유기압 현수 장치, 즉 서스펜션의 개선입니다. 초탄 발사 후 적 대포병 레이더의 위치 추적으로 예상되는 적의 표적을 피하기 위하여 사격 후 빠른 진지 변환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사격 후 신속한 진지를 변환하는 전략을 슛 앤 스콧이라고 합니다. 기존 운영하던 K55의 경우 포 방열 과정에서 스페이드를 땅에 박아 고정 후 초탄을 발사를 하여야 했는데 이는 초탄 발사까지 시간 지연이 발생하므로 유기압 현수 장치의 개선을 통하여 스페이드 사용 없이 포 발사가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K9 자주포에서는 유기압 현수 장치 개선을 통해 특별한 스페이드를 땅에 박는 작업 없이 바로 사격이 가능하고 쳤을 때도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동 장전 방식의 도입입니다. K55 자주포에서는 포병 승무원이 수동 장전으로 장전을 진행하기에 군에서 요구한 15초 내로 3발을 발사하기에는 아무리 숙련된 승무원이라도 어렵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 번 탄을 발사하기 위해 도입되는 자동 장전 방식이지만 발사 속도 향상과 함께 자주포 승무원의 운영 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1987년 9월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는 155mm 52구경장의 사거리 40km 조건을 탄도협정에서 자주포에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나토와 미군의 규격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당시 차세대 자주포인 K9의 군 요구 성능 ROC를 사거리 40km로 설정하였습니다. 여러 작전 요구 성능 ROC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달성하기 가장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어려운 목표이지만 탄도 협정에 맞춰 155mm 52구경장 포신을 채택하여 신형 자주포 성능을 세계 수준에 맞춰 차후 해외 시장 수출도 고려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관성 항법 장치 적용, 사격 통제 장치 자동화로 빠른 초탄 발사를 위한 요건들이었으며 30초 내에 초탄 발사가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슛 앤 스콧 전술에 맞게 톤당 20마력 이상의 기동력과 생존력 향상, K55의 단점인 큰 선의 반경 개선 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최대 30km의 사거리를 크게 개선하는 것과 견인 곡사포와 K55에서 방열과 수동 장전에서 소모되는 시간을 단축시켜 빠른 초탄 발사와 지속 사격이 가능하게 하는 것에 작전 요구 성능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수출을 목표로 하였으며
수출 시 지적재산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국내 독자 개발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K9 자주포는 1989년 체계 개발 연구가 시작되어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삼성테크원, 위아, 풍산, 한화, LG정밀 등 100여 개 업체가 개발에 참여하여 1999년 전력화에 성공하였습니다. 당시 개발된 K9 자주포의 주요 재원을 살펴보면 중량 47톤, 구경 155mm, 연사속도 급속 발사 시 15초 이내 3발, 최대 발사 시 3분간 분당 6발, 지속 발사 시 1시간 동안 분당 2발, 탄약 적재량 48발, 최고 속도 67km/h, 최대 주행거리 360km, 출력 1000마력, 최대 사거리 40km, K307 항력감소 고폭타 기준입니다. K9 자주포의 전력화 성공은 대한민국 포병 전력의 질적 향상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K9 자주포 개발 당시 국내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가 견인 곡사포 KH-179의 30km에서 K9 자주포 개발로 최대 사거리 40km로 포병 화력 지원 가능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K55 자주포와 비교하면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사격 속도입니다. 기존 K55에서는 포 방열부터 40kg가 넘는 탄을 수동으로 장전해야 하는 방식에서 포타 후방의 탄 적지대에서 포신의 포탄 장전까지 자동화되어 초탄 사격 시간과 연속 사격 속도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자동화된 장전 방식으로 15초 이내에 3발을 사격하는 급속 사격과 3분 동안 분당 6발을 사격할 수 있는 연사 속도를 지닌 자주포를 대한민국 군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K55 자주포에서 포탑 구동을 수동으로 직접 조절하였기에 초탄 발사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 반면에 K9에서 포와 포탑 구동 시스템의 자동화와 링 레이저 자이로를 적용하여 사격 준비 역시 자동으로 이루어져 사격 통제 장치, 항법 자치가 함께 작동하여 사격 명령 접수 후 30초 이내에 초탄 발사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를 통해 K9 자주포 자체적으로 사격 제어를 바꿔서 사격할 수 있습니다. 목표 지점에 여러 발의 포탄이 동시에 포격할 수 있는 타임 온 타겟 TOT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 대의 자주포가 사격 고각을 바꿔가며 차례로 포탄을 발사하지만 목표 지점에 동시에 포격을 할 수 있어 적 포진지나 병력에 효과적인 포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동력 측면에서 K9 자주포는 1000마력의 엔진을 통해 최대 속도 67km/h와 짧은 초탄 발사 시간, 사격 후 곧바로 철수가 가능하기에 현대 자주포 운용 전략인 슛 앤 스콧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K55에 비해 더 높은 생존력을 위해서 강철제 장갑을 채택하여 전차만큼은 아니지만 중기관총과 자주포 상공에서 고폭탄이 터져도 생존이 가능할 정도의 방어력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전력화하여 대한민국 군에 배치된 K9은 현대 자주포 중 드물게 실전 경험을 경험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서해 5도 중 연평도에 북한의 기습적인 포격이 발생하였습니다. 포격 당시 K9 자주포가 1분당 한 발을 발사한 것으로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포격 당시 상황을 분석하지 않고 단지 명시된 분당 탄 발사수로 비교하여 낸 보도였습니다. 당시 K9 자주포는 이전의 사격 훈련으로 자주포 내의 적재탄이 없어 해병대 장병들이 46kg의 포탄을 탄약고에서 자주포까지 운반하여 북한의 대응 포격을 실시하였습니다. 운전수를 포함한 K9 자주포 승무원은 5명인데 이들이 포탄을 직접 운반하여 분당 한 발을 사격하였는데 견인포는 8명의 승무원으로 분당 2발을 사격할 수 있는 것을 비교하면 더 적은 인원으로 긴박한 상황에 빠른 대응 포격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탄이 떨어지며 긴박한 상황에서 북한의 첫 포격 후 13분 만에 빠른 대응 포격과 분당 한 발을 발사한 것은 대단한 것이라며 주한미군에서도 찬사를 보냈습니다. 대응 사격에 대해 명중률 논란이 있었지만 이는 대포병 레이더의 문제로
정확한 사격 재현을 산출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이며, 위성 사진을 통해 K9 자주포의 포탄 위치를 보면 탄착군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체적인 방어가 가능한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우리와 달리 북한군은 개방형 차체를 사용하기에 포탄 파편에 대한 생존성이 매우 낮습니다. 대한민국군의 대응 포격을 통해 북한군 포진지 주변에 포탄이 떨어진 것을 위성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북한군의 상당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영평도 포격 사건은 K9 자주포의 우수한 성능과 실전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쟁 기종으로 자주 언급되는 독일의 PGH-2000은 K9 자주포에 비해 성능은 더 우수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고 가격이 매우 비싸다는 점에서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실전 경험을 거친 현대 자주포라는 점에서 많은 국가들이 구매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동급 대비 저렴한 가격과 성능, 그리고 실전 경험과 함께 여러 국가에서 도입을 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추후 유지 보수를 위한 부품 공급 측면, 차후 업그레이드 등에서 여러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K9 자주포를 K9A1으로 업그레이드하는 PIP 사업을 진행 중이며 전력화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담보되기에 앞으로도 구매를 희망하는 여러 나라가 등장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개념을 설정하여 제작을 한 첫 무기인 K9 자주포는 우리나라의 방산 기술의 수준이 선진국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 무기 체계에서 기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전자, 소프트웨어 분야가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에서 산업 기반 기술력이 받쳐주기에 앞으로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기술력이 없어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과 같이 꾸준한 기술 투자와 연구를 통해 발전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이상 밀리터리 이슈를 전달하는 밀리 이슈였습니다.